이런 사고들이 과연 나에게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운전을 하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보험 최희연 팀장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받는 질문이라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구나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운전자 보험을 왜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인 무한, 대물 5억 혹은 10억, 자동차 상해, 자차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탄탄하게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되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실제로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보장하는 영역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우선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큰 틀을 살펴보면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수리비, 사람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을 보장하게 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보장하는 영역이 완전 다르게 되는데요. 어떤 사고에서 어떤 보장들이 되는 건지, 왜 필요한지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란 게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내용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보면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각호가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이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요, 피해자가 사망을 하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하게 되죠. 세 번째 경우에는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한다면 자동차 보험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경우니까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2대 중과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는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이 있습니다. 이 12개의 사고 중에요,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고요. 나머지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통사고 사고별로 어떤 처리가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면요. 일반 교통사고인데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되고 합의를 하면 공소 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소 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일반 교통사고에서 경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공소 제기가 되지 않고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무조건 공소 제기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공소 제기되는 사고를 보장받기 위해서인데요. 공소 제기되는 사건에서 운전자 보험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냐 살펴보면,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금을 준비해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사 절차를 종결시키거나 형사 처벌을 감형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체결하는 합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 내가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감형받을 수 있거나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게 되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고 알았어도 이런 사고들이 과연 나에게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온라인에 게재된 기사인데요. 시골길 선 넘어 추월하더니 맞은편 자전거 운전자 치여 사망 사고라는 글에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뜨겁게 이슈가 됐던
영상인데요. 2차선 도로에서 추월을 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경우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추월을 하는 순간에 나도 12대 중과실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12대 중과실 사고의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운전 중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이랑 충격을 해서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제한속도 20km 초과하여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추돌,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함. 해당 사고들을 보면 당연히 우리가 신호는 지켜야 되고 제한속도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사고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사고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경찰 조사 후 검사가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찰 조사에서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 합의금, 벌금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운전자 보험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셨지만 내가 조심해서 운전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어쩌다 한번 운전하니까 굳이 가입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쩌다 한번 운전을 하는 경우라면 운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미숙함이 생길 수도 있고, 처음 운전하는 도로라면 익숙하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다 한번 운전을 하시는 경우에도 꼭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해도 교통사고는 찰나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대비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